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하고요, GM하고 포괄적 MOU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만 조정받은 게 아니죠. 반도체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과연 이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또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머니케어 뉴스가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리포터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하고 체크하고 또 트레이딩 포인트 이야기 같이 들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종목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SL, 세방전지, 코리아 FT, 우수 AMS, 서현이화가 대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세방전지하고 코리아 FT 최근에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세연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점 공략 포인트 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료는 제가 정리하지 않았고요. 한국경제TV 자료를 아주 간략하게 인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쭉쭉 있는데 저도 보는 포인트 중에 공통적인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GM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하이브리드카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 그중에서 도요타, 혼다, 그리고 현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기아까지 포함하면 뭐 이렇게 4대 회사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G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우리가 쇠방전지 하고요. 코리아 FT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서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픽업 트럭 부분에서 이제 SUV 부분이 강한데 픽업 트럭하고 근데 경량화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수 AMS 상당히 또 관심을 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원자재 공동 발주하는 것들, 원가 절감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기가 없고 글로벌 탑3였는데 사실은 좀 그 밸류에이션 부분은 도요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건 틀림이 없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에 민감한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저평가되어지는 한국적인 상황,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각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 그 종목을 자동차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대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주로 이제 기아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데 왜냐면 주가 탄력성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왔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부터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우리가 업사이드로 볼 만한 내용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그 이후로 저점 부분은 서로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이 안 좋았을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된다.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 판매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 부분들이 약방을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 정도는 어느 정도 잡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넣고 가다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또 주가 수익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현대차 포트폴리오 넣는다라는 좀 보수적이고 좀 천천히 수익성을 기대해 보시는 분들께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뭐 10만 원 선 아래면 사실은 제가 볼 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수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도 1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 어때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뭐 10만 원 이하에서는 저도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바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는 포트폴리오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겁고 전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는 편이라서 어쨌든 뭐 내용은 좋습니다. SL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7월 한 말쯤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당시 이야기 드릴 때가 이때쯤이었어요. 한 36,000원 정도 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22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매수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매크로가 또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20배 하단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가 가장 큰 자리겠죠. 제가 오늘은 차트 설명도 좀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계속 음봉 끼고 들어오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는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 구간에도 과감하게 또 매수를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쫄아서 또 못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무튼 제 영상을 보고 221일 이동평균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그쵸? 주가가 올라가고 좀 무겁게 올라가고 그런 방면에서 한번 올라갈 땐 쭉 올라가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도 설명을 드릴 때 222도표는 하단 마이너스 10%, 20%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목의 특성을 좀 파악해 놓으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동사가 좀 움직이는 과정들은 뭐냐면 신차 출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이제 바로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갈 것을 이렇게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221년 평균선 하단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222 이동 평균선 그죠? 20% 이상 상승하는 구간에서 줄기다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시는 것이 종목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대방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시그널 나올 때는 어때요? 이건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와 반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채팅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그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여기랑 반대 구간인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여기서 못 잡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트레이딩 바이래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또 고려를 해주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상당히 좀 우리가 좋은 타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어제만 얘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 구간이고 제가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세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가 낫냐, 세방전지가 낫냐.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AGM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섬유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하게 되면 이제 스타뱅고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카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또 하이브리드 카드에 들어가는 AGM 배터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가요, 그 단가도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얘기 드렸잖아요. 이 배터리가 80A짜리 정도 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대략 25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마 평균 가격일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겨울 되면 또 배터리 교체 수요가 되고요. 보통 한 5년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보통 한 10만 킬로, 8만 킬로 정도 되면 배터리는 교체 수요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뱅거를 많이 쓰게 되면 배터리가 많이 달거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전류를 작동시켰다, 차단시켰다 하는 구동장치 개념에서의 연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대기아가 계속해서 잘 나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세방전지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우상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 항상 확장 수축을 하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보러 가실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막 들고 계시고 홀드하고 계시는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이다. 코리아 FT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눌리고 들어왔는데 좀 눌림이 좀 작아서 눌림 큰 세방전지 아시죠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상승력은 코리아 FT가 좀 높긴 한데요. 이건 매물 나올 때도 좀 한 번에 쭉쭉쭉 나오는 편이니까 뭐 매수하고 싶으면 또 한번 눌릴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판매량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럼 GM하고도 합작을 하게 되면 뭐 그쪽에도 공급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마켓시어 부분에서 또 상당히 또 좋은 또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잡음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다음에 눌리고 들어오면 사실 뭐 제가 볼 땐 좀 눌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길 기대하는 거죠. 추격 매수해서 여기서 업사이드로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눌려버리면 바로 문제가 또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또 그냥 급등이잖아요. V자각이잖아요. V자각이면 단기 차익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방전지 같은 게 V자로 올라오게 되면 저도 수익 실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업사이드 나온 것 같은데요. 세방전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가 시그널 보고 매도를 쳐야겠죠. 시그널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이런 날은 매도 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걸 뭘 봅니까? 눌리면 다시 잡으면 되죠. 그죠? 좋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항상 급등하게 되면 항상 차익물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장대 음봉이 크게 나오면 세 번의 음봉은 기본빵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센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DCLC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에어컨 얘기를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MLCC도 합니다. MLCC 플러스 DCLC, 자동차용 DCLC 요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프세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직류를 교류로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그때 제가 처음 리포트 드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만 뭐 매크로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눌렸겠죠. 여기서 음봉 계속 떨어지는데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두 번째 양봉이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번 매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조절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항상 보면 그 제가 방송할 때 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매수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리는데 그 시그널 좀 볼 줄 알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단기적으로도 보면 매도 시그널 나온 자리 한번 그냥 살짝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자리가 매도 시그널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매도 시그널 들어온 자리, 이런 자리. 이런 데서 멍하니 있잖아요. 홀드하고 있거나 그러면 보통 보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시그널 보고 던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안쪽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은 거다 이거죠. 꼭 예를 들면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바로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던졌다 다시, 좋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러나 또 외부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런 시그널 나올 땐 던져주시고 다시 잡아주는 그런 센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여기. 요 자리, 여기요. 이런 거 보고도 매도를 못 친다라고 한다는 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라라고.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번의 시그널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홀드하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예를 들면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매도 시그널을 항상
잘 체크해 주시면서 갑니다. 하물며 우상방으로 올라갈 때도 그런 시그널들 체크해 가면서 두 번, 세 번 거래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볼 때는 이런 연습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 컨덴서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진행 의견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에이메스 같은 경우는 차량의 경량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이 부분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나오면서 경량화 또 연비 이런 부분에서 보고 생각해 보면 무조건 뭡니까? 경량화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생산 캠파 많이 늘렸고요. 북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오늘도 사실은 반응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가 이게 윗골이 달고 눌렸는데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매도 시그널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22 이동평선 윗단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확장이냐 수축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뉴스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수익률만큼은 조금은 가져가고 있어서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좀 홀드하고 지금은 가야 될 때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갈 때는 팡팡팡팡팡팡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시그널이 지금 오늘 같은 시그널은 나쁜 시그널은 아니고요. 이런 시그널이 거지 같은 시그널이에요. 여기 지금 쭉 치고 올라갔다 음봉 굴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 나올 때는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 제가 이쯤에서 멘트를 드렸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여기지 여기. 실제로는 어제였죠 어제. 어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저께 시간의 거래였거든요. 사실은 그거 다 일일이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여기 어디서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제가 첫 번째 양봉은 아니고 두 번째 양봉 자리가 좋다. 하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되는 여기서 1회 정도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잘 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서현 어반이라든지 이게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한 거. 그래서 그것들 작동되는 수간, 어떤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속이나 부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4분기 정도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고 가시면 기본적인 수익률만큼은 좀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반응이 좋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서현자, 당연히 세방전자하고 코리아 FT 이렇게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 드린 거 정리를 좀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명절인데 명절 지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지금 최소한 이렇게 지금 주식을 갖다가 거래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취하는가, 한번 매수하면 꿋꿋이 바보같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시그널 나오는 부분들은 피해 나가셔야 된다. 여기, 그죠? 몇 번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시그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낮은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저점을 보시라. 여기 이게 의미가 있다. 그 근처 오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인데 영상이나 뭐 내용들이 나오면 야 그냥 뭐 어떤 글쎄요. 이게 컨텐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매수 시나리오를 갖다 체크하고 매수 포인트 잡아나가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대부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채팅하고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좀 약간 실전이 약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전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접근하시다 보면 그 매수 포인트 갖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실 때 매수 포인트는 별로 보지 마세요. 내가 매수한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 하면서 매도 포인트 들어오는 것들은 피하지 않아요. 매도 포인트 나오는 그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매수 포인트는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매도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 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이나 또 그다음에 실적 내용들을 보고 저점 구간 매수 포인트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이고 매도 포인트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수급이 안 좋으면 까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